여러분, 오늘 저는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중국 혐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 이걸로 욕 더럽게 먹을 건 아는데 그냥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 혐오 자체가 이해가 되기는 해요. 뭐 북한을 도와가지고 이 남북 분단의 공범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뭐 막연한 체제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 유출, 탈취 이런 거라든지 미세먼지, 그리고 일부 중국인들의 매너 없는 행동까지, 저는 중국 자체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도를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싫어하긴 해도 뭐 일본 여행을 간다든지, 일본 문화에 익숙하다든지, 일본어를 배운다든지, 이렇게 무슨 츤데레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뭐 좋은 건 좋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거죠. 뭐 근데 중국을 싫어할 땐 아예 그냥 태도가 달라요. 그냥 중국인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착장 죽장 뭐 이런 말 있죠. 굉장히 나쁜 말인데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 뿐이다. 저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받은 피해보다 중국에 받은 피해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중국을 싫어하더라도 사실 중국 그 자체는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상식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반대죠. 일본은 정말 정말 앙금이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츤데레처럼 실제로는 좋아한다, 싫지만 좋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실제 중국에게 가져야 될 감정을 일본에게 갖고 있고, 일본에게 가져야 될 감정을 중국에게 갖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이 중국인을 싫어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시노포비아라고 해서 진짜 전 세계에 만연한 중국인에 대한 혐오, 공포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백인들이 아시아 인종을 차별할 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인들 혐오할 때 아무런 죄책감이나 꺼리낌이 없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그냥 체제가 이상하다, 독재를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비난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는 거겠죠. 근데 사실 백인들도 똑같아요. 뭐 한중일 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물건이나 뭐 기술들을 모방을 해온 걸 많이 봐왔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자신들의 나라와 전쟁까지 했었어요. 일본 말이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아시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가정은 해야 됩니다. 뭐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7, 80년대에 열심히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왔을 때 미국의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의 어떤 작은 회사가 또 미국의 물건을 모방했다. 이건 마치 지금 중국이 열심히 고도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뉴스에서 또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모방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야.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의 독재자가 또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게 미국이나 서방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억울한 이미지가 쌓이는 거죠. 나쁜 이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뭐 이런 이유부터 시작해서 뭐 백인 사회에서 막 알 수 없는 언어로, 그들의 언어가 아닌 알 수 없는 아시아 언어로 막 떠들면서 뭉쳐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백인 사회에서 아시아인들이 성실하게 사니까 거기서 가게를 열어서 막 부자가 되는 걸 보면서 열등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세탁소 열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다, 이거 가지고 왜 열등감을 가지고 미국인들이 인종차별하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솔직히 우리나라에 조선족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돼서 돈을 쓸어가는 걸 보고 뭐 박수 쳐줄 사람 있나요? 그거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는 정말 미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가지고 인종차별을 받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억울한 감정일 수 있지만 우리도 그거에 대해 정말 떳떳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족이나 중국인을 정말 이유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듯이 그쪽 백인들도 아시아 인종을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쪽도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백인이 아니고 그 백인들의 감정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지금 동남아나 뭐 조선족들 그렇게 알게 모르게 멸시하고 차별하는 거 보면 그 백인들의 감정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백인들이 우리는 아시아인들에게 나름 시달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인종차별을 정당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 백인들처럼 뭐 알게 모르게 중국이나 동남아에게 시달려왔다고 나름 정당화, 합리화를 하면서 그쪽을, 그러니까 나라 국가 차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한 명이 또 잡혀갔다,
정부에게 잡혀갔다. 이러면 또 우리나라가 중국을 싫어할 이유를 또 한 가지 얻는 거죠. 마찬가지로 1980년대 광주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뉴스에서 접했으면 그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할 이유를 또 한 가지 얻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독재자가 무고한 시민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게 백인들에게 뉴스로 들려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백인들이 한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한국 기업이랑은 거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만약 그 회사의 사장이었다면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죽인 게 아닌데 왜 내가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중국도 뭐 중국 사람들이 일부 우리나라에서 못난 짓 하는 경우 많죠. 뭐 조선족들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불법 체류? 나는 안 했는데, 나는 중국에서 한국이랑 관련이 없는데 왜 중국 사람들 싸잡아 욕하지? 보이스피싱 내가 한 게 아니고 난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말 잘하는 조선족들이 한 거고 왜 욕은 나도 같이 먹어야 돼? 억울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정부가 뭐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가 중국을 혐오할 또 한 가지 이유로 삼는다.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백인들의 디자인을 모방을 해오면서 성장을 해왔다곤 해도 그렇다고 해서 백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차별을 정당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뭐 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차별하고 혐오감을 가질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뭐 일본 기술을 많이 모방을 해왔던 게 있었을 텐데 그럼 일본 사람 입장에서 착한 조센징은 죽은 조센징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 비판이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비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판이 혐오라는 감정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충분히 선진국입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이 비난들이 심지어 우리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마치 우리나라를 비난했던 대만과 일본과 비슷하게 된다고 느꼈는데 저는 일본인이나 대만인들이 뭐 도를 넘은 비난이나 날조, 왜곡 이런 걸로 폄하를 하는 걸 보고 화가 나기보다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정말 없어 보인다. 부러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을 비난하는 것도 혹시 중국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 부러운 건가? 물론 인정 안 하겠죠. 대만이나 일본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우리나라는 일본과 대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시했어요. 니들이 욕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기술을 열심히 발전시키고 성장하겠다. 결국 어떻게 됐죠? 대만이랑 일본의 기술은 우리나라 기술에 비해서 뒤처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승리했어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사실 우리나라의 비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본인들 성장하는데 바빠요. 마치 우리나라가 대만과 일본을 무시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 성장하기도 굉장히 바빠요. 남들 욕하는 거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전 솔직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걱정이에요. 대만이 우리나라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대만과 격차를 엄청나게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건 아닌데 욕하는 국가들은 항상 뒤처지고 욕먹는 국가들은 잘 돼요. 이건 무슨 마치 여자들이 질투한 여자가 가장 예쁜 여자다 뭐 이런 공식이랑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중국을 욕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중국을 굉장히 얕보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마치 대만처럼 중국을 욕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 엄청난 격차를 깨닫고 꼼짝달싹 하지 못할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대만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열심히 성장을 했고 결국 그 대만과 일본, 우리나라가 함께 경쟁했던 그 반도체 부분에서는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결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친중이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저는 친중이기 전에 한국인이고 한국의 미래를 우선시합니다. 항상 한국의 미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중국 욕하다가 중국 얕보다가 어느새 팔다리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여러분, 욕하면서 상대의 나쁜 점만 찾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을 얕보게 됩니다. 얕보다 보면 설렁설렁 상대하게 되고 상대를 진심으로 상대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항상 대충대충 싸우는 것에 대한 결말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에 돌을 넘은 중국 혐오가 만연해 있다. 하지만 이 혐오라는 감정은 언제나 상대방에 대해 방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혐오라는 화살이 그대로 우리나라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감정이 우리나라의 목을 조여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하는 시간에도 중국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 욕할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가장 많이 사주는 고객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무역전쟁 봐서 알잖아요. 중국이 패배한 이유, 손님을 얕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손님이었고 손님 없는 가게는 누가 해도 망해요.